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본드와 그의 상징적인 자동차 본드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역대 007 시리즈에서 BMW, 로터스, 토요타 등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가 본드카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본드카로 자리매김하게 된 건 에스턴 마틴 뿐이었습니다. 이제 에스턴 마틴을 빼놓고 제임스 본드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이죠. 과연 에스턴 마틴은 어떻게 제임스 본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일까요? 에스턴 마틴과 007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들의 전설적인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1964년 골드핑거에서 처음으로 007 시리즈에 등장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맡은 쇼 코너리는 에스턴 마틴 DB5와 함께 임무 수행을 하게 되고, 영화의 대대적인 성공과 더불어 DB5는 곧바로 본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DB5는 4.0리터의 직렬 6기통 엔진으로 282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는 233km/h에 달하는 60년대 최고의 스포츠카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제임스 본드는 DB5에 장착한 회전 번호판, 연막 장치, 방탄 방패 등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적을 물리칩니다. DB5는 단순한 스포츠카를 넘어서 제임스 본드의 완벽한 임무 파트너로 자리잡게 됩니다. 48년 후 DB5는 007 스카이폴에도 다시 등장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그 전설적인 위상을 재확인시켜줍니다. 1965년 썬더볼에서도 에스턴 마틴 DB5는 쇼 코너리와 함께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본드는 다시 한번 이 차를 타고 더 거대한 위험에 맞섭니다. 적은 스펙터라는 범죄 조직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고 임무 역시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DB5에는 방사능 감지 기능이 추가되어 세계를 파괴하려는 스펙터의 핵무기를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턴 마틴 DB5는 본드의 운명을 함께하는 상징적인 차량, 본드카로 불리게 되며 이후 1995년 골든 아이에도 재등장하게 됩니다. 1969년 여왕폐하 대작전에서 에스턴 마틴의 새로운 모델 DBS가 등장합니다. 차세대 본드 조지 레젠비가 본드를 연기하며 DBS는 본드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죠. 이 영화는 제임스 본드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이며 그 사랑의 여정을 함께한 차가 바로 DBS였습니다. DBS는 전작 DB5보다 더 넓고 각진 형태를 가지며 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GT 스타일을 강조했습니다. 4.0리터의 직렬 6기통 엔진은 최대 280마력을 뿜어내며 최고 속도는 225km/h에 달했죠. 여기에서 DBS는 단순한 임무 수행을 도와주는 본드카가 아니라 본드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자 트레이시와의 사랑의 여정을 함께한 차량이었습니다. 본드는 트레이시와 함께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떠나 DBS를 타고 낭만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암흑의 세력 스펙터의 공격을 받아 아내인 트레이시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본드카는 이제 본드와 함께 임무를 넘어선 사랑과 슬픔을 공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1987년 리빙 데이라이트에서는 에스턴 마틴 V8 벤티지가 본드와 함께 등장합니다. V8 벤티지가 007 시리즈에 처음으로 등장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V8 벤티지는 DB5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진화했으며 5.3리터 V8 엔진을 장착해 최대 출력 403마력과 최고 속도 270km/h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벤티지는 원래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 모델이었지만 MI6의 과학자 큐는 한겨울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본드가 원활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컨버터블을 하드탑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참고로 볼란테는 이탈리아어로 날개 또는 날아다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에스턴 마틴에서는 컨버터블을 뜻하는 네이밍입니다. 벤티지는 미사일, 레이저, 로켓 부스터 등 다양한 무기와 기능을 장착하며 본드와 함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여정을 나가게 됩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는 미사일로 적들에 의해 막힌 길을 뚫어 질주를 하고 스키 모드를 활성화하여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를 달리는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대성공과 함께 V8 벤티지는 에스턴 마틴의 기념비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이를 기념하여 에스턴 마틴에서는 V8 벤티지를 2005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부활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2018년에는 리빙 데이 라이트를 기념하는 특별 한정판 벤티지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1995년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007 시리즈는 새로운 제임스 본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골든아이에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미남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이 새로운 본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에스턴 마틴 DB5는 30년 만에 다시 본드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DB5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4년 골드핑거에서 DB5는 첨단 무기를 장착한 본드카였지만 이제 DB5는 본드의 개인 소장용 차량으로 등장하며
보여주며 단순히 그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만을 관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본드의 임무도 달라졌습니다. DB5는 그저 새로운 본드가 과거의 헤리티지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준 채 BMW Z3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후 007 시리즈는 BMW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나아가죠. 하지만 그 만남은 그리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2002년 다이 어나더 데이에서 에스턴 마틴은 피어스 브로스넌의 본드와 함께 밀레니엄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본드카를 준비합니다. 바로 에스턴 마틴 벤퀴시였죠. 벤퀴시는 유려한 곡선 디자인과 새로운 스타일로 역대 본드카 중에서도 독보적인 아우라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 속에는 최대 출력 460마력, 최고 속도 306km/h를 뿜어내는 5.9L V12 엔진을 감추고 있었죠. 차세대 본드카 벤퀴시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한층 더 진화했는데요. 특수 위장 장비를 통해 주변 빛을 굴절시켜 차량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강력한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적들을 물리칩니다. 특히 본드가 아이스 팰리스의 얼음 벌판에서 벤퀴시를 타고 적과 추격신을 벌이는 장면은 오늘날까지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죠. 2006년 카지노 로얄에서 제임스 본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신사답지만 마초적 이미지를 지닌 다니엘 크레이그가 본드를 연기하며 007 시리즈는 보다 리얼리즘을 가미한 거친 스파이 스릴러로 변모했죠.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본드카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37년 만에 본드와의 사랑과 슬픔을 함께했던 DBS를 다시 부활시키게 됩니다. DBS는 유려한 디자인과 함께 510마력의 6.0L V12 엔진을 장착하여 역대 본드카 중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게 됩니다. 더불어 다니엘 크레이그의 거친 이미지에 격조 있는 품격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카지노 로얄에서는 DBS의 화려한 추격신을 위해 4대의 DBS를 전복시키기까지 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2008년 퀀텀 오브 솔러스는 본드 역사상 가장 감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카지노 로얄에서 베스퍼린드를 잃고 격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본드는 다시 한번 에스턴 마틴 DBS를 타고 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영화는 본드가 이탈리아 가르다우스를 배경으로 적들에게 쫓기는 숨막히는 카체이스 씬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강렬한 V12 엔진 사운드, 총알이 빗발치는 긴박한 액션, 그리고 미친듯이 내달리는 DBS. 본드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협곡도로에서 날아드는 공격을 피해 질주하며 마침내 차량이 박살나기 직전 MI6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007 역사상 가장 긴박한 오프닝 카체이스로 꼽히며 이 장면을 끝으로 DBS는 더 이상 본드카로 등장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DBS는 전설 속 본드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2012년 스카이폴은 역대 007 시리즈 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다니엘 크레이그는 이제 제임스 본드 그 자체로 거듭나게 되죠. 스카이폴은 007 시리즈 중 본드의 새로운 지평을 연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역대 본드는 언제나 젊고 세련된 본드였지만 스카이폴의 다니엘 크레이그는 이제 젊음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조직으로부터도 불신과 의심을 받는 한물간 본드로 등장하죠. 본드카 역시 이러한 본드의 처지를 대변하듯 최신형 기종이 아닌 1964년 골든핑거에서 등장했던 에스턴 마틴 DB5가 다시 등장합니다. 퇴물 본드와 낡은 본드카. 하지만 DB5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본드는 M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스카이폴 저택으로 향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이전까지 본드카는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자랑했지만 이번에 DB5는 본드의 단순한 차량에 불과했습니다. 본드는 DB5를 닮은 클래식한 방법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스카이폴의 DB5는 본드의 현 위치, 오래된 MI6의 역사, 그리고 007 시리즈의 오랜 여정을 상징하는 차량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태물로 여겨지던 본드는 처절한 싸움 끝에 시간이 지나도 제임스 본드는 제임스 본드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DB5는 실바의 공격으로 산산조각 나게 되고 본드는 화려했던 구시대와 완전히 결별하며 새로운 시대에 홀로 남게 됩니다. 2015년 스펙터는 007의 오랜 숙적인 스펙터 조직의 부활을 알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본드카 또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죠. 에스턴 마틴은 007과의 파트너십 50주년을 기념해서 오직 스펙터를 위해 특별 제작한 모델 DB10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숨어 있습니다. 당시 007 제작진이 에스턴 마틴 본사를 방문했을 때 새로 개발 중인 2세대 벤티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차세대 본드카로 점찍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턴 마틴에서는
왜냐하면 출시까지 3년이나 남았던 벤티지를 영화 속에 먼저 공개할 수 없어 2세대 벤티지를 기반으로 오직 본드만을 위한 본드카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DB10의 탄생이었죠. 실제로 이후 출시한 2세대 벤티지는 DB10과 상당 부분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10은 4.7L의 V8 엔진을 장착해 최대 출력 503마력에 최고 속도 310km/h를 자랑하는 괴물 본드카였습니다. 하지만 야수의 심장은 우아함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DB10의 유선형 디자인 속에 감춰져 있었죠. 사실 DB10은 본드가 아닌 후배 요원 009에게 배정된 차량이지만 DB10이 마음에 들었던 본드는 로마로 임무 수행을 떠날 때 이 차를 탈취하게 됩니다. 본드는 DB10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의 방거리를 질주하며 적과의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차량은 화염 방사기, 탈출 좌석, 전자기 펄스 등 최신 무기를 탑재하며 본드카다운 위용을 자랑하지만 본드는 임무 중 DB10을 쿨하게 강물에 빠뜨려버리며 깔끔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한테 말하죠. 차는 테베레 강 밑바닥에 주차했다고. 큐는 대답합니다. DB10은 고작 300만 파운드밖에 안 하니 괜찮다고 말이죠. DB10은 양산되지 않은 가장 희귀한 본드카 중 하나로 이후 DB11과 DBS 슈퍼 레제라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실험적인 모델로 남게 됩니다. 2021년 No Time to Die는 다니엘 크레이그를 본드 그 자체로 승화시킨 그의 마지막 007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본드는 단 한 대의 차량이 아니라 007의 역사를 함께했던 4대의 에스턴 마틴을 마주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본드의 상징이자 분신 그 자체가 되어버린 DB5가 다시 본드와 함께하게 됩니다. 현역에서 은퇴하고 코드네임 007도 반납한 본드는 DB5와 함께하던 어느 날 오랜 적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결코 은퇴시키지 않았죠. 온갖 신식 무기로 무장해 그를 죽이러 온 스펙터 요원들은 DB5를 그야말로 박살내지만 오랜 친구는 본드를 거뜬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본드는 DB5와 함께 오래된 방식으로 적들을 물리치며 아직 노장은 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극중에서 본드가 직접 운전하진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본드가 타게 될 미래의 본드카가 잠시 등장합니다. 바로 MI6 비밀 연구소에 주차된 에스턴 마틴 바랄라였죠. 하이브리드 슈퍼카로 설계된 바랄라는 자신과 함께할 차세대 본드는 과연 누구일까? 관객들에게 호기심만을 남긴 채 조용히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리빙 데이라이트에서 등장했던 V8 벤티지가 다시 한번 본드의 손에 돌아오게 됩니다. 본드는 다시 큐가 건네주는 클래식 벤티지의 핸들을 잡으며 전설이 다시 임무에 복귀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MI6에는 차세대 본드카 바랄라도 있었지만 굳이 클래식 벤티지를 선택한 본드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본드카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오래됐고 낡았지만 수없이 증명된 영원한 클래스. 본드는 노르웨이로 향해 오래된 숙적 스펙터와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스펙터와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본드는 DBS 슈퍼레제라와 마주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이며 세련된 슈퍼레제라는 5.2L의 V12 트윈 터보를 장착하여 최대 출력 715마력에 최고 속도 340km/h를 자랑하는 차세대 007 차량이었습니다. 구시대를 대표하던 007 제임스 본드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죠. 슈퍼레제라는 본드를 마지막 격전지로 데려다 줍니다. 여기서 노미는 자신이 부여받은 코드네임 007을 본드에게 넘겨주고자 하지만 본드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 장면은 본드가 더 이상 007에 국한된 요원이 아닌 제임스 본드 그 자체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드는 마침내 지긋지긋한 앙숙인 범죄 집단 스펙터와의 최후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들을 완전히 저지하게 됩니다. 이를 끝으로 본드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 007의 전설, 아니 제임스 본드의 전설로 남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쳤던 제임스 본드, 그의 고독한 임무에 늘 함께했던 동료 본드카 에스턴 마틴.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이제 본드의 정체성이자 007의 전설, 기술 발전과 시대의 변화의 표본이자 우리가 사랑한 제임스 본드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에스턴 마틴과 007 시리즈는 서로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성공적인 협업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제임스 본드의 기사도 정신과 낭만을 가진 지상 최고의 요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제임스 본드는 에스턴 마틴의 우아한 디자인과 최고의 성능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세련된 요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에서는 따로 광고를 만들거나 모델을 기용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죠. 이 둘의 협업은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화 팬들과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본드와 에스턴 마틴의 역사와 협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동차와 문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설가 이유였습니다.